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으로 혼란을 겪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공식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제 당내 악재를 좀 극복하기 위한 자체 쇄신 작업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하여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개시를 하였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대표님을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여러분, 또 당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최고위원 잦은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오늘 윤리가 처음 활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 그런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당 윤리위 첫 회의를 갖고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김재원 최고와 태용호 최고의 소명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5월 18일 이전에 최대한 빠르게 내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각각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화면으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그리고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했다, 그리고 제주 4.3 경나증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란을 키워왔었고, 그래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받게 되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탈당 권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직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태용호 최고위원은 경징계가 예상된다라는 보도들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 그리고 JMS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중징계, 경징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윤리위 최고위가 딱 열리던 날에 그동안 자숙 기간을 갖고 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고 없이 그냥 찾아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참석했던 지도부들도 꽤나 당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라고 하시면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제 처음 김재원 최고를 오랜만에 봤을 때 장 최고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받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준비한 모두 발언이라던가 또는 우리 대통령님 그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 마치고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당이 뒷받침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술렁술렁거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뭘 또 술렁일 것까지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4월 한 달간의 자숙이 예고되었었고 네. 5월이 되면서 이제 최고위에 나오실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요라던가 사전 회의나 비공개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공개적으로 모두 발언할 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낮은 자세로 다른 준비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요. 윤리위 같은 경우는 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일단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시간을 질질 끌지 않겠다는 윤리위의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황정우 위원장이 발표한 것처럼 논란이 되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용호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징계 회부 결정을 바로 했고요. 과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나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 윤리위가 징계 회부 결정을 하고도 다음번에 당사자들 소명을 듣거나 하는 게 2주 뒤, 한 달 뒤 이렇게 텀이 좀 길었던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소명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명을 들은 그날 다음 주 월요일에 징계의 어떤 수위가 바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 회부 결정으로부터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겠다, 실망하고 걱정하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좀 단호한 조치를 윤리위 차원에서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백묵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게 그 5.18 관련 발언 때문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이니까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네.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5.18 기념식에 보나마나 또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갈 텐데 그 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무슨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윤리위원회에서도 우선 어제 첫 윤리위원회를 열고 5월 8일에 소명을 듣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네. 그야말로 5.18 기념식 이전에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5.18을 맞이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아마 다음 주 8일, 네. 8일이나 아니면 뭐 16일이면 한 이틀 전 정도 되죠. 네. 그때는 아마 이 징계 수위,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수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강력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5.18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가 어제 그런 걸 조금 막아보기 위해서 갑자기 훅 하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님. 네네, 아무래도 뭐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나오셨을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징계 수위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더 중한가 경한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18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역사 의식에 좀 의심을 살 만한 발언들이 좀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태영호 의원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된 돌출 발언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영호 의원이 한국 사회에 와서 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라기보다는 약간 실수일 수도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좀 한국 정치에 빨리 이제 적응하고 또 갑작스럽게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파이팅 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반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5.18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이런 발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이런 극우 세력 여기하고 좀 면밀하게 좀 교감하는 듯한 이런 좀 느낌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루속히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좀 경중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더 문제가 있다 하는 시각은 굉장히 좀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징계 절차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윤리위를 열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좀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당원도 아닌데다가 너무나 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클 것 같은데 급기야 최근에는 전 목사가 대통령실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였는지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대통령실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목사님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주세요. 노동절날 저 반국가 행위를 on May Day that they're trying to go 이거는 against the government.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then you-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미국에 this. 잘 다녀오시라고 And 말씀하시고 success to your. 반드시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And we will surely protect. 자, 신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자, 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간 전광훈. 여권에서는 난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민노총을 막아달라. 지금 방미 기간 중에 5월 1일 노동절 실제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달라는 전화를 대통령실로부터 전광훈 목사가 직접 받았고 그래서 그걸 안심시켜줬다. 다만 대통령이랑 통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활짝 뛰죠. 정치적 부탁 결코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총선 앞두고 안 그래도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 표심 악영향 주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광훈 씨의 어떤 이 과대망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관심을 좀 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도 뭐 관계자들이 정치적 부탁을 결코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입장을 당연히 신뢰하고, 다만 정치적 부탁이 아니더라도 전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전화 걸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전화 한마디 받았다가 있지도 않은 말 막 확장할 수 있는, 이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했다는 모르겠어요. 걸로 전화를 있죠? 했다면 그 전화한 사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요. 네. 뭐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저희 당에서도 수차례 저를 비롯해서 대표까지 나서서 경고하고 선긋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 자체가 이제 좀 많이 필요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근데 그 사실은 자제를 촉구하는 거 외에 김기현 대표도 뚜렷한 대책, 뭐 예를 들어서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당원들, 네. 이 사람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전광훈 목사 주변에 있는 목사들, 아주 가까운 목사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 듣고 있어요. 당협위원장들 아마 취재를 해보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과연 전부 다 색출해서 출당을 시킬 건지, 아니면 전광훈 목사 부분과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것 외에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청와대 관계자가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전화를 하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치적 부탁을 안 했다고 했지 전화를 안 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을 본다면 아직도 뭔가 끈이 연결돼 있나, 이런 의심을 저는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의심을 받는 상태로 계속 그냥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의심을 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끊으려는 행동을 취해야죠. 그 행동을 지금 국민의힘이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국민적 의구심,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큰 영향력이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예. 많은 사람을 들여왔어도 그분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예. 그분이 뭐 누굴 지지한다고 해서 그분이 된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았고. 밖에서 강성이고 좀 특이한 목소리를 가진 지지자의 한 분이고, 근데 또 당원도 아니야. 그 사람은 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그냥 한 명의 지지자일 뿐이다. 예. 그것도 당원도 아닌 그냥 지지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대표나 우리 지도부는 그쪽에 가서 뭔가 알랑거려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 뭔가를 약속하는 정치인을 내부 단속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무슨 이혼한 부부처럼 뭐 우리 이제부터 끝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설자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도 개딸들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도 전광훈 목사라는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네.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 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어느 당이나 저는 그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분들이 강한 소리를 내주셔야지 또 당에서도 뭐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윤희숙 의원이 잘 짚어줬다고 생각해요. 정당에서 컨트롤을 해야죠. 아니면 정당에서 이 부분과 정확하게 어떤 입장 표시를 한다든지,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황교안 대표도 전 대표도 얘기하지만은 과도하고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타당이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 왜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약간은 뭐 이게 딱 맺고 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타당에 밖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또 다시 필요할 때 찾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중도층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상황들을, 그런 점 등을 좀 이렇게 뭐 각 당,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중도층에서의 표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는 이런 부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저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다 골치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 목사는 그동안 어떤 발언들을 해왔길래 이렇게까지 잘라내야 하는 사람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여러분 돈 좋아해? Do you like money?
안 좋아해? Do you not like money?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제가 이 시대 선지자로서 Battle of money.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다. And that is why me- 내가 15 성교 years 카드를 ago, 만들었어. that I put the 이걸 name 내가 한 개 더 해달라고 being a mission 부탁을 scholar. 하면 If I request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that you make one more call, 쌍손 들고 아멘 해봐. then say, and 들고 then 있어봐, put your 들고 있어, hands 들고 up. 있어. 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을 그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 선 다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말고 하실 것이 없이요. 정강훈 목사 발언 때문에 김재현 최고가 징계에 회부된 것이고요. 네네네. 징계 사유에 기록돼 있고 제가 공개적으로 앞으로 정강훈 목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당에서 적어도 제가 지도부로 있는 한 어떠한 중요한 역할도 못 맡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김어준과 선을 긋는 게 남은 과제이지 정치권에서 보수는 정강훈과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해찬 최고위원의 다급함이 저의 말까지 끊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